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결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제 손목을 내리쳐서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워진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야권 통합 단일화의 끈을 저희들이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지금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렬의 책임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누가 이 단일화 깼느냐 하는 게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당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이태규 의원은 전권을 가지지도 않았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의원 보고를 받지도 못했다. 근데 무슨 협상 일지 운운하면서 허위 조사 같은 그런 일지를 공개하는가? 이건 마치 선의로 손 내밀었더니 그 손목을 잘라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입장은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공보단장 연결을 해보죠. 김은혜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예,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어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선의로 손 내밀었는데 그 손목 잘린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해 주신다면요. 협상의 카운터파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후에 반응이 나오는 것에 아마 일일이 대응하는 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태규 본부장의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협상에 나섰던 네네. 이태규 의원이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적어도 그 협상에서의 전권 대리인이라고 저희가 국민의당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인 그 정권 대리인의 협상이 최근에 급속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전권 대리인이라고 네. 이태규 의원을 중간에 말한 이야기한 분은 최진석 위원장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저희가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며칠 전에는 결렬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은 전혀 어떠한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니 그 중간에 계셨던 이태규 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의 입장도 또 협상에서 임하셨던 그 입장도 둘 다 설명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됐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지금 난감하시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생각이라는 거군요. 그 장제원, 이태규 의원 사이에 거의 근접했던 최종안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거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그 인사, 그러니까 강요들 인사에 참여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태규 의원도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걸 안철수 후보가 보고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건 사실 전권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안 후보는 전권 대리인이라고 인정 안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추정을 해서 협상 과정을 복귀하는 건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던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같이 인수위 단계부터 함께하는 공동정부 구성 또 저희가 그 뒤에 입각을 포함해서 합당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에서의 저희가 함께 논의하는 거를 도대체 안철수 후보의 동의나 보고 없이 만약에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태규 본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과잉으로 임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태규 의원은 보고를 했다는 거고 안 후보는 보고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당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알고 계시기로는 안 후보가 이 최종안 보고를 받고 오케이를 하더니 갑자기 막판에 오전 9시에 전화 걸어서 이유 없이 이걸 틀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유를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여론이 절반은 넘는데도 예. 양당이 열중시효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알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를 저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정리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들고 갔던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합의문은 두 후보가 만나서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완료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만 들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차 마시는 정도 수준의 협상은 분명히 아니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양당의 규모로 볼 때 차 마시는 수준의 대화를 지난 3주간 이끄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진실 게임처럼 막 지금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협상 일지를 아예 공개해 버리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파일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게 네네. 그 협상 파트너에 대한 도의에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요. 제목은 협상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졌던 그 내용은 PDF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서 속성상 아마 2017년 표를 없는 과정에서 작성하셨던 분이 실수를 했던 게 그게 그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문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같이 제목을 저희가 내놨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님들에게. 다만 문서 작성 과정에서 네.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것이라고요, 그 제목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표를 의원치고는 너무 그렇죠. 예. 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덮어쓰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작성하셨던 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보고 저희가 속성도 살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 불씨 살아있나요? 김은혜 의원님 보시기엔? 사실 야구랑 비슷하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게 보통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요. 이게 두 후보가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고 저희가 현재 국민의힘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고 국민의당과 겸허하고 솔직하게 저희가 자세를 보여드렸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국민께서 보실 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임하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공보단장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대장동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며칠 사이에 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정영학 녹취록의 그 방대한 내용 중에 일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김은혜 단장이 발표를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2013년 녹취록인데요. 네. 그 2013년은 대장동 화천대유가 선정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대장동은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는 결정이 안 된 거죠.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시장님의 전원을 전한다는 유동규 본부장과의 대화를 공개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이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대목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온 시장님이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과 그림을 그려주면서 1,000억만 있으면 돼.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님이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네. 1,000억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림을 그려줬다는 건데요. 예.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준 이후에도 1,000억만 있으면 된다는 부분은 어제 민주당이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애썼다는 증거라고요. 아까 그 시에서는 공공개발해서 얻는 1,000억 보장해달라라고 했던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더욱 검찰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민주당의 반응만 보면 네. 공공환수 증거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대장동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이 모여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의 공공환수 비용을 이미 내놨다?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동규가 1,000억 원 남는 그 구조를 짜고 있다라는 녹취가 그 전날에 있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1,000억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0억이 무슨 1,000억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재명 후보님이 유동규는 전혀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측근이 아닌 사람과 그림을 그려주는 관계였나? 그런 부분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준 게 유동규 씨한테 이재명 시장이 그려줬다고요, 그림을? 네, 그게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죠. 그럼 그리고 이건 정영학 녹취록에도 있고 남욱의 검찰 조서에도 있고 두 군데에 다 일치합니까? 검찰에서의 진술에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쪽에 다 이 말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만 만들면 1,000억만 만들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말이 검찰 진술대로 이재명 시장이 한 말이었다면 대장동의 개발을 기다렸던 원주민들의 가슴을 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에게 대장동은 제2의 고향이다. 그리고 시장 시절에 명품 도시로 대장동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미 유추가 불가한 파편적인 발언이고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애썼다는 증거다라고 해명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서가 주말 사이에 보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변호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조금만 빨리 들어왔으면은 뭐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남욱 변호사의 입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사실상 그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선 준비에 동원됐다는 정황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일당은 4천억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대장동을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으로 녹취록으로 그리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이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녹취록과 진술 과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정면으로 승부를 했다면 진실이 진작 밝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여당 후보는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이 정영학 회계사 혹은 정민용 변호사죠. 정민용 변호사의 이재명 후보와의 보고 과정을 들으면 이게 언론에 밝혀질 경우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검찰 진술이란 게 그냥 남욱 변호사한테의 진술일 뿐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그냥 뇌피셜, 뭐 허장성세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녹취록에 나왔던 4천억이 그 뒤에 실제로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4,040억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설계를 누가 했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2014년 11월, 즉 화천대유가 선정되기 전에 남욱등이 모여서 4천억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라는 말 그대로 2015년에 화천대유가 선정이 되고 화천대유 일당이 그대로 배당금 4,040억을 가져가게 됐을까요? 그 설계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고 하시니 이재명 후보가 답하셔야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인허가를 이재명 후보가 알겠습니다. 했으니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은혜 공보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